감다살, 새로운 출발을 알린 썬더볼츠. 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지금부터 이 영화가 보통의 마블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이 영화적으로 뛰어나며 왜 앞으로의 마블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작품인지 리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o what, do we all just punch and shoot? The Thunderbolts! Can't call ourselves that. The Thunderbolts. It's a cool name. 썬더볼츠의 캐릭터들에게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들의 삶과 고민이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닮아있기 때문이죠. 나름 실력도 있고 업계에서 이름도 날렸다지만 결정적인 슈퍼파워나 최첨단 장비도 없고 대중적인 인기도 누리지 못하는 신세. 출근하고 퇴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고 다음날 또 피곤한데 생계 유지를 위해 열받는 상사 말은 꼬박꼬박 들어야 하는 삶이라니. Elena, you look awful. 이보다 더 인간적일 수 없습니다. 현실은 팍팍한데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여유도 없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코너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 날도 꽤 많죠. 썬더볼츠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콕 집어 마블 캐릭터의 외피를 입히고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듯한 영화입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무찌르기보단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병든 마음을 치료해 가는데요. 이 과정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쓰다듬는 힘을 지녔죠. 지금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분명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디즈니 픽사식 정서의 슈퍼히어로 무비라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 부분이 낯간지럽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이유는 이를 마블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냈기 때문이죠. 마블은 늘 히어로의 개성을 바탕으로 장르를 확장해왔는데요. 썬더볼츠는 그 맥을 이어가면서도 멘탈 케어, 감정 드라마를 앞세운 첫 슈퍼히어로 영화라는 점에서 돋보였습니다. 이런 색다른 시도의로 자신에게 어울릴 법한 과거 MCU 작품 속 사랑받았던 특색들을 스포이드로 쏙쏙 뽑아 조미료를 활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영리하게 느껴졌어요. 썬더볼츠만의 매력,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전혀 산만하지 않죠. 그렇다고 캐릭터들의 개성이 묻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를 위해 최근작 브레이브 뉴월드를 떠올려보면요. 팔콘의 후계자 호아킨 토레스, 빌런 사이드와인더 같은 조연 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했지만 꽤 스케일이 큰 액션씬에서 활약했던 캐릭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인상적이거나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금방 휘발되어 버린 거죠. 반면 썬더볼츠의 캐릭터들은 짧은 분량 내 저마다의 존재감을 또렷이 각인시킵니다. 그 뚜렷한 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균형을 이뤄낸다는 점도 인상적이죠. 엔드게임 이후 마블은 우리 얘도 있고 얘도 있어 이러면서 수많은 캐릭터들을 쏟아냈었는데요. 이후 팀원 무비도 몇 편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보 입력만으로 벅찬 작품도 있었고 너무 다른 톤의 개성을 지닌 캐릭터들을 한 스토리에 우겨넣어 균형을 잡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이에 비해 썬더볼츠 속 캐릭터들은 체급도, 인지도도, 호감도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품고 있는 고민도 비슷하죠. 캐릭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선과 유대감이 훨씬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인데요. 덕분에 캐릭터 각자의 매력이 살아 숨쉬면서도 시너지를 팡 터뜨리는 팀원 무비로서의 완성도도 올라갈 수 있었죠. 예고편에 등장한 앱솔루트 시네마라는 문구로도 화제를 모은 썬더볼츠. 알고 보면 A24 간판 작품들의 핵심 제작진이 총출동한 영화죠. 성난 사람들로 최근 시상식을 휩쓴 제이크 슈라이어 감독과 이성진 작가, 투카 와버티, 보잭 홀스맨을 거쳐 더 베어의 쇼러너로 활약한 조애나 켈로가 이번 작품 각본에 함께했는데요. 내면에 화와 불만이 가득한 외롭고 불안정한 캐릭터들이 함께 이런저런 사건을 통과하며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를 구원해가는 에피소드를 담아낸 작품들. 이 분야 전문가들이 루저 성장 서사의 성공적인 뼈대를 썬더볼츠에 그대로 이식해냈고요. 짧은 장면, 단 한 줄의 대사만으로 캐릭터의 깊이를 드러낸 순간이 가득하다는 점도 돋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 인물은 역시 옐레나였는데요. 그가 보이드의 그림자로 발을 내딛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죠. 그 짧은 순간 관객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밥을 구해야 한다는 정의감, 타인을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옐레나의 용기를 보여준 장면임과 동시에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별 문제 없겠다는 그의 무기력한 마음, 동시에 밥이 잃지 않았을 선함에 대한 믿음까지 함께 느낄 수 있죠. 다정함과 정의감, 우울함이 공존하는 캐릭터의 복합적인 감정이 관객에게 더 입체적인 감상을 전해내는데요. 에어울에서 느꼈을 법한 감정의 두께를 마블 영화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겐 꽤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부터 썬더볼츠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슈퍼히어로 영화의 전형적인 문법과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대규모 스케일의 액션씬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끈끈하게 뭉친 팀워크, 감정적 충돌이 일어난 내면의 소용돌이를 중심축 삼아 블록버스터급 정서적 파장을 전하는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기존 마블 영화의 한계를 넘어선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더해 블랙 코미디, 액션, 약간의 정치 스릴러적인 재미까지 다양한 장르를 유연하게 오가는 썬더볼츠. 액션이 약하다곤 하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게 때려부수는 장면이 많진 않지만 그 밀도와 생동감이 상당합니다. CG의 힘을 빌리기보다 주요 액션 장면들을 실제로 촬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마블판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플로렌스 퓨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 깊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배우는 루이스 풀먼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탑건 매버릭에서 밤 역을 맡은 배우였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선 전혀 다른 페이스를 보여주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은은하게 돌아있는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역할에 스티븐 연이 논의됐다가 스케줄 문제로 하차하고 루이스 풀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스티븐 연보단 루이스 풀먼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 특유의 연약함, 그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분위기가 이번 영화 속 센트리의 서사와 딱 맞아떨어졌달까요? 그의 또 다른 자아인 보이드를 아예 검게 처리해 시각적으로 불리한 연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 마음 약해지게 만드는 밥의 얼굴을 아예 가려버리면서 보이드만의 파괴력을 더 설득력 있게 묘사한 장치였죠. 그런데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와 그를 잠재우는 캐릭터의 관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Hey, big guy. Sun's getting real low. 바로 헐크와 나타샤, 이들의 정서적 관계가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옐레나가 언니의 포지션을 계승했다는 점, 실사와 예정이라는 월드워 헐크에서 센트리와 헐크가 긴밀하게 얽힌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이처럼 영화는 마블이 그간 꺼내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그 카드, 향수에 꽤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요. 썬더볼츠는 오랜만에 어벤져스 타워를 메인 배경으로 끌고 와 개봉 전부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죠. 하늘에서 공격해오는 빌런, 그로 인해 뉴욕 곳곳이 무너지던 장면이로 자연스럽게 어벤져스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반가운 장면이었는데요. 한편으론 이런 과거 향수 치트키가 있었기 때문에 마블스러운 작품이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새로운 마블 모르겠고 옛날 마블 빨리 데리고 와라 해서 진짜 가지고 왔더니 바로 환영받아버리는 이 현실 앞에서 앞으로 마블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과거로 돌아가는 게 해답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캐릭터와 소재를 익숙한 배경 위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썬더볼츠만의 미덕도 분명하지만 이런 현상 위로 스타워즈 시리즈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7편은 클래식에 대한 헌사라는 평으로 환영받았지만 8편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해 팬들과 충돌했고 9편은 결국 방향성을 잃은 채 막을 내렸죠. 작품의 흥행과 팬들의 만족, 시대 반영과 제작진의 이상, 그 모든 걸 챙기려다 중심을 잃어버린 결과에 실망한 팬들이 많았는데요. 닥터돔으로 복귀하는 로다주를 비롯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치트키를 꺼내든 마블이 판타스틱4, 둠스데이 등을 거치며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지 주목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를 보신 다른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